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 얘기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뭔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태위태한 협상들이 이어져 왔고 결국은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겠다 이런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먼저 칼을 뽑아든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다라고 바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여야의 분위기는 더 최악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안 풀리고 있던 가장 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나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예상했던 대로 작년 7월 달에 협상할 때 하반기 그러니까 이달부터 올해 6월부터는 국민의힘으로 넘겨준다는 게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좋다 양보하는 척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법사위원장은 자 국힘에서 가져가라. 그다음에서 뭘래 그랬습니까? 사법개혁특위에 동참하라. 다시 말하면은 금수완박 법안의 후속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만들려는 법안을 위한 사법개혁특위에 동참해달라는 요구 하나.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제소를 취소해달라. 금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겠다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게 임시국회 단독으로 소집해서 우리 의장단 선출하겠다. 저는 뭐 정해진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저렇게 뭐 단독 소집을 해서 의장단을 선출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이 만들어낸 김영주 국회 부의장 후보,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가겠다는 정진석 국회의장 후보의 세 분을 놓고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가 남아있을 테고 또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투표를 할 때 또 국민의힘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갈 이유도 없고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또 남는 문제는 뭐냐? 상임위의 명단이나 이런 거 될 텐데 그 정도도 좀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쟁점은 그거고 김진표 의장이 된 이후에 지금 3개의 위원회, 장관 2명과 1명의 합참 의장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 또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 청문특위부터 3명을 위해서 따로 만드느냐 이게 관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에 나서게 된다라면 사실상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텐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170석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이제 180석까지 국민들이 몰아줬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연 국회는 뭐 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170석 가지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 있나라는 이제 그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마냥 국회 공백 상태를 바라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 따가운 비난을 의식한 그런 행보도 있고 동시에는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뭔가 좀 결말을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명분 쌓기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단독으로라도 의장단을 선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패싱하고 임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이제 고려해서 결국 이제 국회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국민의힘을 압박한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임시 국회가 열릴 것 같은데 당장 의장단을 선출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번 명분쌓기에 나설 것 같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제는 더 이상 국회를 그대로 열어둘 수는 없다라는 이제 충분한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의장단 선출하고 또 인사청문 특위도 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처럼 원구성을 두고 이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했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사개특위 참여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검수완박 지난번에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해서 각종 편법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의 완성을 시키고자 하는 시도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결사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준다면 우리 스스로 모순이에요. 이율배반적이고 네. 또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어제 이 검수완박 법안,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좀 판단해 달라라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당사자로 직접 나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이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지점,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그 권한쟁의, 권한 다툼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주십시오. 무슨 권한이죠? 국회의 권한과 행정부, 법무부의 권한 충돌. 법무부와 검찰 한 축에 있고 하나는 국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무부의 주장인 적선 지난번에 통과된 검수완박법안, 정확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절차와 내용이 둘 다 위헌이니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왜 위헌이냐? 법무부의 주장인 적선 지금 국힘이 주장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그다음에 석 달 동안 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통과시킨 토론 없이 이런 부분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다. 둘째, 내용도 저기 완전히 검수완박이 되면 다시 말하면 검찰의 공소와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제한하게 되면 국민 권익에 오히려 침해한다는 이 내용 두 가지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요소가 많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냈단 말이에요. 이러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냈던 제소하고 같이 연합해서 제가 볼 합해서 볼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때 진보당인가요?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에 관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국회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특위 먼저 만들자 기다려보자 이 논쟁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계속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논리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중앙부처가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게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야당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계속될 텐데 글쎄요, 이게 계속해서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해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데 과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또 그리고 대법원에서 국회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뭐 만에 하나 지금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 이 법이 지금 9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효력이 정지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신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절차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의 문제. 근데 뭐 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과거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와 공소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인데요. 검사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미 지금 6대 범죄 한정하도록 이미 이제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리고 이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안이 이제 또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 간 조유나 양의 일가족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소식들 다들 전해 듣고 계실 텐데요. 이 실종자들 일가족의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실종과 이 발견된 차량 물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아 양의 가족 완도에 들어온 지난달 23일부터 이제 실종된 지난달 30일까지 세 차례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실종이 묘연하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정치 대담 여의도 1번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파워게임도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심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들과의 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관계들 어떻게 보면 이 껄끄러운 관계들이 주목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단 말입니다. 또 장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포럼과 또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연관성은 없다고 하지만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파워게임의 하나의 그룹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권력 투쟁이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 축인데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부대임을 자임하는 세력들, 뭐 친윤계라고 일단 칭합시다. 또 당권을 도전하려고 보이는 또 당권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안철수 의원. 또 당권의 일부 현재 갖고 있는 당내 세력은 적지만 당 바깥에 오히려 옹호 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준석, 윤핵관, 친윤, 안철수, 이준석 대표 이 세 그룹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 지금 형국은 이준석 대표가 양쪽에 협공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친윤과 안철수 연합 세력의 그 핵심이 바로 당내의 세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장제원 의원의 포럼 이야기. 네.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가서 인사했다고 둘이서 손잡고 있다는 그 대목. 이런 게 일련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당권 당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제3자들이 보기에도 현란할 정도로 질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아요.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비위나 불법과는 별도로 또 비난 가능성은 별도로 하고 이 시기에 대표를 저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일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좀 더 이 국민의힘에 이런 분석 좀 더 저는 더 가해져야 된다. 말을 바꾸면 민주당이 가장 겁을 내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안 흔들려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다 손해 봤는데 그걸 상대당에서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임기가 남아 있는 대표를 저런 식으로 무슨 뭐라 그럴까 저런 식으로 쫓아낸다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일까 당 전체에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대목 좀 남아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당내 투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친윤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껄끄럽다는 사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나 역시 대통령하고는 상시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이런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여권 내 혼란이 올 것은 분명해요.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좀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도 오늘 TF를 띄웠습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군 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하자 이렇게 맞받은 상황인데 양측 다 진실 규명은 외치는데 이게 정쟁의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역시 우려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군 특수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당에서 또 집권 세력에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 기록물만 공개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유족들에게도 진상규명을 밝힌 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가 계속해서 불안해지면은 결국 이제 집권 세력에 도움이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민심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우세하는 그런 현상이 뭐 여러 군데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부정적인 국정 운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못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차분하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낙 치열하게 맞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 좋은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왜 같은 정보를 놓고 판단이 달라졌는지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근데 알고 싶어도 뭐 군 특수 정보다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뭐 3분의 2다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하는 부분은 넘어갔으니까 차치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결국은 진상이랄까 진상의 일부는 밝혀질 거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대답하기를 지금 봉인된 것은 뜯는 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받았던 당시의 청와대 지시사항, 부처에서 청와대에 올렸던 초기 보고 이거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의원들의 뭐 합동 열람이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왜 9월 그때 24일 날 판단
이게 시신을 회복하고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회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육군 삼성 장군 합참 작전본부장의 그 단호한 판단이 대국민 발표가 사흘 뒤인 9월 27일에는 왜 국방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왜 훼손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말이 바뀐 거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SI다 하는데 이것도 북한군도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뭐가 이게 정보 자산이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제가 볼 때는 글쎄 과잉 저는 대응이라고 보는 거고 북한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족들만 들어가서 열람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뭐 국조를 하든지 하면 될 문제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민생이 급한데 왜 이런 데서 빠져들어가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첨언하자면 우리가 NLL 사태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NLL 사태도 대선을 앞두고 진실 공방을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NLL을 포기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대화락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결국은 당선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월북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사실 무근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쟁만 일삼고 정치를 실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은 저는 당장 공개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얼마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이슈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경찰청장은 옷을 벗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고스란히 정치권의 또 정쟁 이슈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항의 표시로 이제 불가피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경찰청장이 이렇게 물러나고 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러한 그 어떤 태행적인 경찰제도 개선 방안 이것을 저지할 만한 그 경찰 조직 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청장에게 어떤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황운하 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경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행안부 내 경찰국을 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을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다라는 게 주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정부의 구성 원리를 몰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은 경찰청은 보십시오. 행안부의 외청입니다. 경찰부가 아니에요. 독립부서가 아니라니까요. 행안부의 외청이라고. 그러면 저걸 경찰청의 독립이 필요한 거, 경찰의 수사 독립은 필요한 거예요. 수사는 독립해야 돼요. 지금도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경찰의 태도는 뭐냐면은 인사와 예산도 우리가 다 하고요. 제발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경찰청의 인사도 총경 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장의 추천, 행자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다 경찰청과 청와대가 제 표현으로 이제 직거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번에 아차 싶어서 냈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뭐냐? 적어도 외청이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중앙기관으로 독립하지 않는 이상 일본처럼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그게 독립적인 조직이에요. 그건 중앙행정부처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경찰을 컨트롤하는데 우리의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몇 명인지? 위원장 1명에 위원 6명이에요. 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변호사예요. 상임은 한 분 어떤 분인가요? 보셨나요? 해양경찰청장 출신이에요. 그 상임위원이 한 분 있고, 다 보좌 조직은 다 경찰청의 자문기관이 국가경찰위원회예요. 근데 야당은 뭐라고 했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는 건 안 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해야 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능력이 있을 정도 되려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뭔가를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사와 예산을 모든 걸 독립했으니까 나는 정부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러면은 군이 독립하겠다는 거, 경찰이 독립하겠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니 민주정부의 구성 원리가 안 맞다니까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경찰을 통솔하고 그래서 부령과 총리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아니 완전히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건 수사 개입이 아니다. 수사는 관여할 수가 없다니까요. 경찰 행정과 정책에 관해서는 국무위원인 행자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지만 인사예산 다 갖고 있다 싸움을 벌이잖아. 하지만 그걸 갖고 뭐라 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역사성을 외면한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권위주의 정권 유지에 경찰력이 악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91년도에 경찰청 법이 생겨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독립을 시켰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일 때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 대공분실에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악습하고 좀 단절을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생겼고 이게 당시에 보수 정권에서 사실 민주화 흐름 과정에서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31년이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예외 없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걸 180도 뒤집겠다? 이건 이제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어떤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통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문제를 시행령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시행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헌 시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절차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시민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장관이 모든 경찰권을 통제를 할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아니 짧게 한 말씀만 제가 딱 붙일게요. 지금 경찰이 권한이 지금 보십시오. 9월 달부터 금수완박 법안이 되면 딱 모든 그 두 개 법안,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부합 수사 외에는 모든 수사권을 가져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12월 달 이후에는 선거 사분 수사도 경찰로 다 넘어가요. 또 경찰은 합법적으로 정보 수집 권한, 시한 정보 수집 권한 14만 경찰이에요.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정부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뭐 직장 협의회는 이제 경찰 내부의 노조 같은 조직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다 아는 경찰청장이 내가 압력을 못 이겨서 도저히 이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 저는 사인 못합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사표를 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표 아직 안 받겠다는 그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독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정부의 구성 원리에서 경찰을 정부가 견제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